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못생긴 외모의 개그맨 김성광 씨. 바쁜 와중에도 매일 밤 차를 몰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비밀리에 연애를 하고 있는 여배우 박하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으슥한 밤, 오늘도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만났습니다. 우리 하늘 씨 왔자요? 네, 성강 씨. 하늘 씨, 심폐소생술 할 줄 알아요? 왜 그래요, 성강 씨? 어디 아파요? 당신이 제 심장을 먹게 했잖아요. 장난꾸러기. 장난 그만할게요. 하늘 씨, 저 사실 죄를 지었어요. 네? 무슨 죄길래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인 당신을 내 연인으로 만든 죄. 정말 몰라. 그렇게 닭살 돋는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 오늘은 한강에서 데이트를 즐깁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두 사람을 알아본 것. 박하늘 아니야? 맞네, 맞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애인인가? 개그맨 김성광 같은데? 야, 말도 안 돼. 박하늘이 미쳤냐? 결국 박하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하늘은 당황했고 성광은 사람들에 밀려 두 사람은 떨어지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광은 애만 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갑작스런 비에 사람들은 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 하늘과 성광은 차로 달리기 시작. 차를 타고 어디론가 무작정 가게 된 두 사람.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웁니다. 성강 씨, 대체 왜 말을 못해요? 저 여자가 내 여자다. 저 여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요?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하늘 씨가 그렇긴 성강 씨를 하지만. 더 좋아하네요. 얼굴이 다는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 세우자고 하늘 씨를 망신 줄 수 없었어요. 성강 씨. 성광의 말에 감동을 한 하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빗줄기가 더욱 굵어진 것. 성강 씨,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그러게, 하늘이 우리를 질투하나? 집에 그만 갑시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죠? 사람들을 피해 무작정 달려온 두 사람은 길이 낯설기만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침수도로와 맞닥뜨리게 됐는데, 성강 씨, 어떡해요? 걱정 마요. 뭐 물 깊이도 낮고 몇 미터만 가면 될 것 같으니까 나만 믿어요. 그런데 잠시 후 도로에 물이 불어나면서 차는 침수됐고, 차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두 사람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닭살 커플이었던 김성광과 박하늘.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낯선 길로 접어든 두 사람은 침수도로와 맞닥뜨리게 됐는데, 도로의 상황은 차 타이어의 반 정도 높이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로 아직 두 사람 차에 물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 물에 잠긴 도로의 거리는 약 30m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침수도로를 빠져나가는 방법을 몰랐던 성광 씨는 그만 어떠한 실수로 인해 결국 침수도로에 고립돼 사망하게 된 것.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침수된 도로를 탈출하는 올바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아버지 차가 침수하면서 차를 바꿨었거든요. 아예 못 살릴 정도로 침수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도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시려다가 그 자리에서 엔진이 멈춘 거예요. 들어가서. 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바꿨는데 탈출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모르니까 그거 잠긴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를 불렀죠. 자동차 기어를 1단으로 해서 차가 좀 힘이 좋게 해서 들어가서 예, 가다가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닌 것 같고 그거 아니고 뒤에서 밀어서 가는 거야. 거리가 짧을수록 뒤에서 밀고 가는 거야. 누가 밀어 가요? 근데 내려가지고 그럼 차 밀다 같이 빠지겠는데 지금 내가.
아 차를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사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리가 짧고 30cm밖에 안 되니까 빨리 지나갔으니까 차가 멈추지 않고 그러면 지금 중립을 해놓고 뒤에서 밀고 가면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탈출하는 방법이 뒤에서 민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왜 지금 해요. 아니 못 믿겠어요. 그러면 일단 하고 싶으면 일단으로 해요. 일단 합시다. 그거 할 거야? 그럼 난 동의. 그거 할 거예요. 천천히 가면서 엔진까지 물이 안 튀게. 이거 어때? 후지 들어간다. 정말. 뒤에서 나만 믿으라니까. 뒤에서 당기는 건 안 돼? 아니 뒤에서 당기는 거는. 뒤에서 미는 거야. 나 믿어. 시동을 이 중립으로 해놓고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서 뒤에서 미는 거. 민다. 그래서 내 성강씨 믿고 나는 뒤에서 미는 걸 하는데. 오케이. 자, 방송 끝나고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봤더니 나 아니다. 내 틀리잖아? 그럼 나는 그럼 얼굴 다 시꺼멓게 해. 오케이? 속까지. 이까지. 이까지야. 이까지? 이까지 다 오케이 치면 알았어 이까지. 오케이. 이까지. 성강씨는 이까지예요. 정답이 뭐야? 내 말 정답이다. 그러면 그럼 내가 이까지 할게. 이까지 오케이. 좋아. 자, 은지원 씨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왔지? 은지원 씨. 그러면 이거 하고 은지원 씨 일단이라면서요. 많이 틀리면 일단으로 하게 좀 기다리세요. 자, 확인. 두 분 확인합니다. 믿고 해. 하나, 둘. 셋, 확인. 성강씨. 뭐지? 성강씨 이해해봐요. 이까지. 자 다시 자 하나 둘 셋. 됐다. 아 잘했다. 자 일단 커플. 이거 아니야? 아니지 그 말이 안 돼. 일단인가? 네 찍지 마. 나 찍지 마. 나 찍지 마. 나 찍지 마. 창피해. 나 찍지 마.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동차 원래 그 네 원래 이제 추진되는 힘으로. 그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칠 때처럼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1단 기어로 탈출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저도 일단 하고 싶은데 네. 들어가도 돼요? 네, 오세요. 네 오세요. 근데 일단은 일단인데요. 제 생각에는 창민 씨 말대로 그거 있잖아요. 엑셀. 네,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은 밟아야 돼요. 밟아야 된다고요? 네. 무조건 엑셀을 밟아서 나가야 돼요. 엑셀을 밟아서 빨리. 그러면 1단보다는 2단이 빠르고 2단보다는 3단이 빠른데 그렇지만 그러면 RPM 5단으로 해서 나가면 되지. 그렇지만 RPM이 높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1단으로 가면서 엑셀은 밟는다. 오, 전 빠지겠습니다. 그걸로 하세요, 그걸로. 저는 밟지 않는다. 아니 왜 다 된 밥에 똥을 뿌려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여기서. 네. 아니, 사실 박은영 씨가 말하는 게 맞아요. 그 머플러에 물이 차면은 자동차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침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머플러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 오, 정말요? 그러면 오. 그 밑에가 이렇게 우린 저 자동차 밑에 일자로 있잖아요. 돼 있죠. 일자로 되는데 위로 이렇게 뽑아서. 왜 우위를 뽑았단 말이죠. 글로 물이 들어가면 차가 멈추기 때문에. 굴뚝처럼. 예. 자, 우리 먼저 퇴근할게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 우리 먼저 갈게요. 엑셀을 계속 밟으면 약속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너무 땡겨요. 얼굴이 부럽다. 자, 표정이 물속에서는 안 나온다고. 밟아도 빨리 갈 수가 없죠. 안 가잖아요. 저희는 밟았다. 그러면 속도를 한 60 정도 어때요? 안전으로. 안전하게 60 정도요? 60이면 드리프트 하게 드리프트. 엄청 많은 거예요. 30km, 아니, 근데 초등학교 앞에가 30km. 얼마 전에 서울 시내 집중호우가 갑자기 내렸잖아요. 근데 제가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60으로 계속 밟고 갔어요. 타이어까지 물 찼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왔어요. 그 60을 합시다. 그거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차 한 대가 60km 달리고 있다고. 위험한데. 위험하다고. 저 잡아야 된다고. 잡았어요. 여기는 잡았네. 잡았네 여기. 잡았다. 이분이네. 빗길 부주의예요 그거는 운전이. 네, 알겠습니다. 주차할 때는 그러면 엑셀만 밟고 60이요? 그러면 60. 저희는 30. 잠깐만, 30, 60. 60. 이거 저희 거예요? 저쪽은요? 하고 이제 하고. 느낌이 쎄한데. 정답이야. 정답이야. 진짜? 아이고. 아이고. 심슨 아빠 아니에요?
박원영 씨도 이빨에 다 묻었어요.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정답은 저단기어로 시속 20-30km의 속력으로 서서히 차를 몰아 대피한답니다. 침수도로에 맞닥뜨린 성광씨와 하늘씨. 물에 잠긴 거리도 짧고 물 깊이도 낮자 재빨리 차를 몰아 도로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성광씨는 전속력을 다해 달렸는데요. 하지만 차를 몰던 중 갑자기 시동은 꺼졌고 당황한 두 사람은 우왕좌왕. 그 사이 개천의 물이 도로로 범람하고 차에서 탈출하지 못한 두 사람은 그만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여름철 6월부터 9월까지 내리는 비는 한 해 동안 내리는 비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이맘때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는 교량 붕괴, 도로 유실, 주택, 건물 침수까지 엄청난 피해를 낳게 하는데요. 지난해 침수로 사망한 사람은 78명. 교통수단인 자동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천을 건너던 승용차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렸습니다. 이 차에 타고 있던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집중호우로 약 14,600여 대의 자동차가 침수됐고 그 손해액만 무려 993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요즘은 특정 지역에 단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늘어나 자동차 침수 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따라서 철저한 대비 방법과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닥치게 될지 모르는 자동차 침수 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수도로에 들어섰는데 주변에 차량도 없고 비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면 내 차에 침수된 정도를 보고 진행 여부를 파악하십시오. 먼저 승용차를 기준으로 타이어가 3분의 2 아래까지 잠기고 차 안 운전자의 발등 아래까지 물이 들어왔다면 시동이 꺼질 염려는 없으므로 계속 주행해도 괜찮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어를 1, 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시속 20-30km의 속력으로 한 번에 지나가도록 하는데요.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에어컨을 틀지 말 것. 엔진에 사용되어야 할 에너지가 에어컨에 분산되어 엔진 상태가 불안해지면 시동이 꺼질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에어컨을 틀고 있던 상태라면 반드시 끄도록 합니다. 둘째, 브레이크를 밟지 말 것. 이 역시 순간적으로 엔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운전자의 발목 이상으로 차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침수도로를 가정해 가로 세로 모두 5m인 수조에 차를 넣고 그 안에 탈출법을 잘 알고 있는 스턴트맨이 탑승하도록 합니다. 이제 침수 상황을 대비해 수조 안에 물을 채워볼 텐데요. 먼저 차 안에 있는 운전자 발등 아래 부분까지 물이 차도록 수조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차 바깥에서 살펴보자. 물은 타이어의 반 정도 높이. 이제 이 상태에서 스턴트맨이 시동을 걸어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시동이 잘 걸립니다. 그리고 저단 기어로 놓고 서서히 운전을 하자 앞으로 잘 나아가는 자동차. 이번에는 차가 더 침수된 상황을 가정해 운전자의 발목 위까지 물이 스며들 만큼 수조에 물을 채워보겠습니다. 차 바깥에서 살펴보자. 배기구가 잠길 정도인데요. 이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스턴트맨이 시동을 걸어보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도해보지만 역시 걸리지 않는 모습. 이렇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운전자의 발목 부분에 엔진을 제어하는 컴퓨터 장치가 있기 때문. 이때 스턴트맨이 차 문을 열어보자 쉽게 열립니다. 따라서 실제 침수 상황에서 시동이 꺼질 때는 차 문을 열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차량을 견인 조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그런데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으니 시동이 꺼졌다고 다시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어차피 엔진을 제어하는 장치에 물이 들어가 시동은 다시 걸리지 않는데요. 침수된 차라도 이후에 견인해 수리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시동이 꺼졌을 때 다시 걸게 되면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줘 폐차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시동을 거는 동안 물은 점점 차올라 탈출하기 힘들어지는데요. 차 안에 점점 물이 차올라 운전자의 무릎 이상이 되면 차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바로 차 밖과 안의 수위차가 달라 바깥에서 가해지는 수압으로 인해 차문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시동이 꺼져 창문마저도 열리지 않는데 이때는 창문을 깨고 재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창문을 깰 때는 차 안에 비치된 비상탈출용 망치나 마땅한 물건을 이용하는데 만약 창문을 깰 만한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운전석에 있는 목 받침대인 헤드레스트를 이용하십시오. 이때 차 앞 유리는 접합 유리로 잘 깨지지 않으니 반드시 옆 유리를 깨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차 안에 운전자의 무릎까지 물이 찬다면 실제로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운전자의 무릎 이상까지 물이 찰 정도로 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문을 열어볼 텐데요. 이제 문을 열어보는 스턴트맨. 놀랍게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고 아무리 힘을 줘봐도 문은 열리지 않는데요. 창문 또한 열리지 않는 모습. 따라서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옆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이 유리는 열 처리된 유리로 사고가 났을 때 파편이 잘 튀지 않으면서 앞 유리보다 잘 깨지게 만들었기 때문. 따라서 얼굴을 멀리한 채 힘껏 유리창을 가격하도록 합니다. 자, 유리창을 깨고 차 밖으로 탈출 성공! 자, 그렇다면 운전자의 가슴 부분까지 물이 차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떡하죠? 다시 한번 문을 열어보는 스턴트맨. 역시 문은 열리지 않고 두 발로 힘껏 차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스턴트맨의 움직임조차 불편해 보이는데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 자, 그렇다면 이대로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운전자의 목 부분까지 물이 찰 정도로 물을 채운 다음 스턴트맨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물이 차올라 스턴트맨의 목 부분까지 아슬아슬하게 차 있습니다. 이제 스턴트맨이 문을 열어볼 텐데요. 보셨습니까? 놀랍게도 쉽게 열리는 문.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온 스턴트맨. 탈출에 성공입니다. 차 안에 물이 들어올 때 저도 당황스럽고 많이 놀래고 그러는데 절대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만 행동하시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차 밖과 안의 수위 차이가 20cm 이하일 경우에는 차 안과 밖의 기압이 같아져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물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가 침수가 된 경우에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마시고 차 밖으로 나와 대피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차량이 침수된 것을 발견하셨다면 곧바로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정비공장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채 차 안에 물이 운전자의 가슴 부분까지 찼다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차 안에 물이 목까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 밖으로 탈출한 이후에는 차체에 몸을 기댄 상태에서 주변을 살피도록 해야 하는데요. 가까운 곳에 건물이나 나무 등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일단 차체를 붙잡고 있고 계속해서 물이 불어난다면 차 지붕 위에 올라가 구조대를 기다리도록 합니다. 한순간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자동차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비가 많이 올 때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만약 앞차의 뒷 범퍼 및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운행을 정지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차에서 내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차를 견인 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배기구가 물에 잠기게 되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젖어 시동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차량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때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 자동차 문은 고무 패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무가 낡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물이 차 안으로도 쉽게 들어올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빗속으로 운전할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평소 전조등이나 안개등이 잘 들어오는지도 살펴보고
윈도우 와이퍼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차 안에 비상용 망치 하나쯤은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하는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면 가급적 외출할 때 차를 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20에서 30mm 이상으로 서너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축대가 무너질 수 있고 하수구나 강이 범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상 변화를 주시하고 상습 침수 지역으로의 이동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태풍과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침수 도로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몰라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만 성광씨와 하늘씨.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 대처법과 예방법을 잘 알아둔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